자, 이번에는 이혼 소송을 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25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여자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 훌륭한 엄마이네요. 자, 25살 이혼 후 4살, 3살 남매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네요. 원래도 술 좋아하고 한 번 먹으면 해 뜰 때까지 먹는 편이었지만 원래도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얘기고요. 가족력도 있네요. 자, 가족력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이제는 가족력이란 단어는 너무 약하고요. 유전병이라고 이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혼 소송하고부터 이혼이 되기까지 1년 동안 거의 매일 가끔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자고 있어요. 25살이 이 정도면은 사실은 10대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고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도 결혼을 하셔서 애를 낳고 이러시는 거네요, 보니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 소주 패트를 먹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화도 많이 나서 몇 달 전부터 헬스도 다닌 후부터 한동안 무기력이 없어지니 육아도 잘하고 술도 한 달 동안은 거의 안 마셨어요. 자, 거의 안 마셨어요.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네요. 자, 거의 안 마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가끔 마셨다는 얘기고 나중에 또 마셨다는 얘기인데 마시면 다시 재발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알러지랑 똑같아요. 알러지는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끊어야만 되는 겁니다. 10년을 술 끊으면 10년을 아주 완벽하게 잘 삽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한 잔을 마시면 10년 전으로 바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악화돼서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박수 쳐드릴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당뇨병 같은 거 알러지 같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러지, 당뇨병, 마약 중독하고 이 세 가지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니까 다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야 많이 좋아졌으니까 가끔 마셔라 줄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시뻘건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마시면은 한 잔이라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애를 낳고도 마른 체형이었는데 소송하고 8개월간 8kg쯤 쪘고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피폐해지고 살이 찌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술 없이도 자고 싶고 사람답게 엄마답게 좀 살고 싶어요. 예, 불면증도 있고 사람답지 못하다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인데 이 정도는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애를 키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면 손만 내밀어서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은 이분은 얼마든지 단지 쉽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단지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오히려 걱정이고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알코올 치료 받고 싶으면 어느 과로 가야 될까요? 정신과 치료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이건 정신과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흉기난동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음주운전 사고 같은 걸 막 하는 경우라면 강제 입원도 당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가 입원을 해서라도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냥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아주 아주 좋을 겁니다. 훨씬 저렴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 남편이 알게 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실은 전 남편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좀 이혼하신 것도 술 때문에 이혼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은 술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성격이 안 맞아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 나타나는 우울감, 분노 조절 장애, 피해 망상증,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 양육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 알코올 중독에서 온 증상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셨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남편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판단이지만 아이들과 분리 조치할 만큼의 알코올 중독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건 본인 생각인 거고요. 술은 항상 애들 재우고만 마시고요. 아이들과 분리 조치하게 될 확률도 있을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어리면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엄마한테 키우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판단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대요. 알코올 중독이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거는 그때부터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서 신경 쓰면은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 아빠는 무조건 남자기 때문에 양육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뭐 고민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분리 조치될 가능성은 99.9%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본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흉기난동을 한다든가 방화를 저지른다든가 아이 몸에 상처를 했다든가 그런 게 남편한테 들통이 나서 남편이 소송을 뭐 양육권 반환 소송을 하면 모를까? 그런 모든 증거가 드러나서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어서 뺏길 가능성은 99.9% 없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냥 정신과 일반 의원 가서 약만 받아 드신다면 몇천 원이면 될 거고, 한 달이면 뭐 기껏해 몇만 원이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치료가 되냐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수면제하고 진정제 주로 그런 걸 사용하고 항우울제 같은 걸 복용하게 되는 건데, 야, 나중엔 그 약에 의존성이 생겨서 약이 늘려나가게 됩니다. 술도 못 끊고 약은 늘어나서 둘 다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 해서 강제 입원 당할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단지 이 병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책을 좀 많이 보실 때 이 책은 반드시 10번 이상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셔야 됩니다. 중독에 빠진 뇌입니다. 밑줄 그어가서 읽으면서 노트 필기까지 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짓 정보와 심지어 병원이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어떤 결정적인 거짓 정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병을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 천천히 줄이다가 끊으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 더 더하면은 술 한 잔 먹고 푹 자면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라고 말해주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거짓말 때문에 환자는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진행될 것이고 가정은 다 파탄나고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이건 의지 탓이 아니에요. 이거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에요. 아까 본인은 가족력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옛날에는 책에 가족력이라 표현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인간 유전자를 다 분석하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2, 30년 전에는. 근데 20년 전쯤인가 인간 유전자 다 분석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알코올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다 밝혀져 있어요. 이거 유전병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걸 눈으로 보고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뭐 가족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보고 배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억지로 참고 술을 마시면 뇌가 빨리 헷가닥 망가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 자녀가 예를 들어 4명 있다 치자고요. 예를 들면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 어떤 아이는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돼, 엄마처럼 안 된다 하면서 술을 아예 안 마신 경우는 이 아이는 유전자가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안 걸립니다.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알러지가 안 생겨서 안 걸리는 거고요. 이 세 자녀가 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안 될 거야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면 이 세 자녀는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다 걸려요. 물론 이 중에서 이 친구는 술을 마셨지만 운 좋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알코올 중독 관련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술을 마셔도 안 걸려요. 즉 이거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아니고 유전병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 25 엄마는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술을 마시면 자동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내 몸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그 분해 효소가 마치 당뇨병 인슐린 분비 안 되고 인슐린이 고갈된 사람들처럼 나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고갈이 됐구나.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술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 끊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이에요. 끊은 기간 동안은 말짱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아주 완벽하게 살 수 있는데 한 잔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뇌가 알러지를 일으켜서 헷가닥 뒤집어지면서 다시 금단 현상과 갈망감이 미친 듯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못 견뎌요. 한 잔만 마시면 그 한 잔은 결국 뭐냐면 두 잔인 거고 두 잔은 결국 5잔인 거고 5잔인 건 한 병인 거고 한 병은 두 병인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병은 부족해도 한 잔은 너무 과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잔이면 끝이란 얘기예요. 한 잔만 마시면 5병도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 갈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 뭐예요?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 중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 한 잔만 마시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알코올 중독이 시작된 분, 지금처럼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 끊어도 소용없어요. 한 잔 들어가면 그럴 끝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진실인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주냐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당신의 의지 탓이다고. 의지를 조절하거나 천천히 줄이다가 끊으라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매출 올려주다 죽으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한 4, 5년 전까지는 의사들이 이렇게 말 안 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환자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안주는 쉽습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고 단주하면 쉬워요. 인슐린이나 지르텍 같은 걸 먹으면은 당뇨나 그 뭐지 저기 알러지가 바로바로 해결되잖아요. 근데 알코올과 마약은 해독제가 개발이 안 돼서 없는 것뿐이에요. 아셨어요? 개발이 안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요즘 관절염 약이라든가 위장병 약 이런 것들을 한약에서 다 추출해서 유효 성분 추출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양약으로. 마찬가지로 알코올 해독 한약에는 알코올 해독 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출해서 양약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 기술이 지금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약이 없으니까 수면제, 진정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알코올 해독 한약에 있어요. 동의보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모든 동양의학사상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서 치료하시게 되면은 정말 귀신처럼 신기하게 금단현상과 갈망감이 저절로 사라져요. 무슨 한약에 그런 효과가 어디 있어? 대부분 다 그 99.9% 그렇게 안 믿으실 거는 건 제가 아는데 사실입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면 정말 머릿속에 있는 독성 그 갈망감과 금단현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해독이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망감과 금단현상이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단주하기가 쉽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단주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2, 3일밖에 못 버티잖아요. 금단현상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해독제 복용하면 금방 끊어요. 2일, 3일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갈망감 금단현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버티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악으로 의지를 버티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술 생각이 안 나고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술을 안 먹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단주가 쉽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럼 이제 좀 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줄여볼까 하고 일부러 한 잔 마시는 것까지 말릴 방법은 저도 없어요. 근데 일부러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100% 재발합니다. 물론 해독제를 잘 복용하는 중간에 한 잔 마셨을 때는 알코올 해독제가 그 한 잔을 바로 해독해 버리기 때문에 바로 재발하진 않아요. 근데 한 잔 먹고 괜찮으면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괜찮네? 바로 재발한다더니 재발 안 하네? 한 며칠 있다 한 잔 더 마셔봅니다. 괜찮네? 며칠 있다 두 잔 마셔봐요. 며칠 있다 세 잔, 네 잔 마셔봐요. 그때부터 빵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또 폭발해서 한약 집어던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다른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킬 박사 화이트처럼 인격체가 바뀌어요. 약 집어던지고 약 안 먹어요. 내가 뭐 어쨌냐고 내가 뭐가 문제냐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다음부터 또 미친 듯이 술 먹는 겁니다. 재발한 거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무조건 재발한다고 목표를 두고 행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절 망상 이코르 재발이고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환자한테 조절해서 마시라 줄이란 얘기를 해줍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악마죠.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은 저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를 찾으셔서 여러분 좀 보세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구독해서 보신 다음에 어느 게 진실인지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 한번 전화하셔서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고 완벽하게 단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주는 쉽다니까요. 정말 쉬워요. 한약 먹으면 죽는다,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 말에 이런 조언에 귀 닫으셔야 됩니다. 줄이면 된다. 뭐 한 잔 마시면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랬다. 한약 술 먹고 간 나빠졌는데 한약 먹으면 더 나빠지다. 이런 주변 사람들 말에 완전히 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